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S 1기 9회차 내용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형태 변경은 저희가 8주차 진도에 나가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 주 복습 쟁점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직 형태 변경은 여러분들께서 목차를 기억하실 때 의, 요건, 효과로 나누어서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회하지만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노조의 해산이나 이런 절차 없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체적 요건,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 총회에서 특별의결 정족수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효과. 이 조직 형태 변경을 하면은 무엇이 좋습니까? 기존의 노조가 해산하고 별도로 이제 조합원들을 탈퇴하고 재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권리 의무, 단체 협약, 재산이 조직 형태를 변경한 노조에 그대로 이제 승계될 수 있다라는 효과를 가지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업별 노조가 이 조직 형태 변경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의 하부 조직인 지부 분해가 조직 형태 변경을 의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죠, 여러분? 두 가지죠.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있는 경우. 그랬을 때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경우에는 독집독, 그쵸? 독립된 규약,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기업별 노조랑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자기네들의 결의를 가지고 산별노조 지부 분해해서 별도의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와 독립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조직 형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이 비판하고 있는 경우는 뭡니까? 요 경우죠. 그래서 조직 형태 변경에서도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판례가 되게 길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가시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현출해 주시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키워드라든지 흐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 노란봉투법 개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치 중요도가 올라온 이제 쟁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출되지 않은 부분들, 단일 노조 교섭 공고 해야 되는지, 우리 사업장 노조 하나인데 교섭 공고를 여기도 해야 돼? 그리고 노조 하나인데 우리 유일한 노조인데 그때 교창단을 거쳤다면 교대 노조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그쵸. 여러분 언제나 우리 법학 답안 늘 의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 플러스 어디까지 살려서 써주신다? 취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의 써주시고요. 취지는 뭐예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 복수노조 상황에서 노노 간의 갈등, 사용자와의 반목,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절차 간략하게는 쓰실 수 있도록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행령 펼쳐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크게 나누자면 예비적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 교대 노조를 뽑는 절차가 있을 텐데 예비적 절차는 뭐가 있어요? 노조 중에 특정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요.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실을 공고한 다음에 이제 다른 노조들이 참여 신청을 하면은 참여 노조 확정 공고하는 요 절차를 거치고 참여 노조가 확정이 되면 그 노조를 대상으로 3단계. 제일 좋은 건 자율적으로 교대 노조를 결정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교대 노조, 과반수 노조가 되고요.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어디에서의 문제? 여기.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 지금 노조 하나밖에 없는데도 요구사실 공고해야 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사용자의 주관적 인지에 따라서 복수노조인지 아닌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다? 노조가 이제 비밀리에 조직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하나더라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단수노조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사실을 공고해야 된다라는 간단한 판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일노조, 교대노조 지위 취득 여부는 이렇게 교창단을 거쳤을 때 효과가 뭐예요? 교대노조가 되는데 교대노조의 지위가 뭡니까?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요. 쟁의행위도 만약에 전체 참여한 노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면 교대노조가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단협의 효력 발생일부터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그 노조에 대해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는 게 분호가 아니게 되죠. 근데 이 유일노조가 교창단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대노조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어떤 거? 우리 취목, 최내개. 취지가 뭐예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고요. 체계가 뭡니까? 복수 노조가 있는 상황을 예정하고 그 중에서 요구 노조를 확정하고 다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대 노조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 애초부터 자기네밖에 없어서 다른 노조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교대 노조 지위를 취득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 다른 노조가 지금 과반 노조로 교대 노조이기 때문에 너네랑은 2년 동안 교섭 못해라고 거부한 게 뭐가 아닙니까? 분호가 아니다. 그렇죠? 코어월드 노동조합 사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 제한입니다. 여러분 노조 대표자는 단체 교섭 의 당사자입니까? 담당자입니까? 그렇죠. 노동조합을 위해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담당자죠.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의의 29조 1항. 근데 노조 대표자한테 독자적인 교섭, 협약 체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조가 규약에 일정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그 규약상의 제한이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위법한 경우는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다? 29조 1항 위배돼서 그러한 규약은 어떻습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적법한 경우 한번 나누어서 보시면은 적법한 경우는 뭐예요? 점포제 형목까지는 아니고 그냥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그때는 29조 1항 위배되지 않고 규약이 어떻다? 유효입니다. 각각의 예시는 따로 들지 않고요. 얘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여러분? 4개죠. 그렇죠? 어떻게 4개입니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런 규약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무엇을 한다? 시정명령을 합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만약에 그 규약이 29조 1항에 위배돼서 무효라면 어때요? 시정명령 적법. 근데 그냥 절차적 제한이라 위배 안 돼. 규약 유효해라고 하면 시정명령 위법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이런 경우일 때 이걸 이유로 사용자가 무엇을 한다? 교섭 거부를 합니다. 그게 분호야? 우리 뭐라 그래요? 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교섭을 거부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해태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호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데 교섭을 아예 하기가 싫거나 그쵸? 설령 교섭에 임해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준투표제라면 그거를 위반하고 체결한 단협이 효력이 있냐? 판례 입장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설 꼭 써주시고요. 판례는 뭐라고 해요?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손배청구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얘네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무엇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손배청구는 이쪽일 때 얘기가 나오죠. 적법한 건데 그 절차적 제한을 안 지키고 노조 대표자가 밀실압 이런 거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노조 조합원들이 대표자한테 손배 청구할 수 있어? 여러분 손배 청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되죠. 390조 채무불이행이거나 750조 불법행위. 근데 채무불이행일 때 무엇을 판단해요?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대표자는 노조를 대신해서 노조를 위해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노조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는 없어. 근데 뭐는 가능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 불법행위가 뭐다? 이 조합원들의 단결권 그리고 조합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 참여권을 침해했다. 그 법익을 침해했다라는 불법 행위이므로 손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손배 청구가 가능하냐 물어보면은 390조 성관주의, 채무불이행 그건 안 되지만 불법 행위 750조는 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고요. 준법투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법투쟁 한번 보시면요. 여기 쟁점은 우리 진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정리했죠. 뭐예요, 여러분? 준법 투쟁이 2조 6호의 쟁의 행위 인가가 문제죠. 저 논의만 잘 정리해 볼게요. 쟁의 행위 일려면 뭐여야 돼요? 연장 휴일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권리 행사나 권리 행사형 투쟁이나 법을 엄격히 지키는 안전 투쟁이 뭐여야 된다? 쟁의 행위이려면 정상 운영을 저해해야 되죠. 그럼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지와 관련해서 정상 운영의 의미가 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정상 운영이 뭔지는 우리 판례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입장이 두 가지가 아니라 판례 두 개를 써주셔야 되죠. 우리 판례는 무슨 입장이다? 사실 정상설. 그동안 해오던 거 그게 정상이야. 근데 다만 이 쟁의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또 헌법상에 이제 보장된 자유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때에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뭘 제시합니까? 내동방관사. 단협이나 취합규칙에 정한 내용, 동의 방식, 관행,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그게 진짜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 그래서 그걸 판단해 봤더니 연장 휴일 근로를 그냥 계속 해왔어요. 통상적 관행적으로. 그러면 어떻다? 연장 휴일 근로를 하는 게 정상 운영이고 그걸 안 하면 저해하니까 쟁의행위죠. 근데 반대로 내동방관사로 판단을 해봤는데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게 아니야. 그럼 연장 휴일 근로를 하는 건 정상 운영이 아니죠. 그럼 그거 안 한다고 저해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쟁의행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판례 하나만, 판례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동의 방식은 뭐였어요? 그때그때 모집하거나 신청자를 받는 방식이었고요. 관행은 뭐가 있었습니까? 노조가 준법투쟁 지침이 내려오면은 아예 뭐를 안 하기도 했다? 모집을 안 하기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관행을 살펴보면 여기는 연장 휴일 근로를 통상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정상 운영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 효율근로 집단 거부하는 53조 1항 권리 행사한다고 해서 저해되지 않아. 업무 저해성이 없으므로 이 준법 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오늘 5분 내세김은 좀 깁니다. 조금 더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쟁의행위로 들어가서 주체, 시기, 절차, 목적의 경우에는 사실 개정노조법이 좀 이렇게 포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다음 10주차로 넘기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5분 내세김 때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주체, 시기, 절차 한번 보시면은 주체는 어때야지 정당합니까? 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여야지 쟁의행위 주체가 정당하다. 그럼 교섭 주체성이 문제가 되는 자들은 누가 있어요? 법에 넣어줘. 지부부대. 그리고 쟁의 주체에서 나오는 건 누구? 방산업체. 방산업체에서 전력 용수 등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노조법에 따라서 쟁의행위가 금지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들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건 헌법 33조 3항에 의한 거예요? 노조법에 의한 거예요? 노조법에 의한 거죠. 헌법은 쟁의행위, 단체행동권 제한을 유보하고 있고 그걸 구체화한 게 우리 노조법인데 이게 문제되는 경우는 몇 개? 2개. 생산을 포기한 경우 이때는 방산업체 지정은 받았는데 생산을 포기했어요. 조직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데 여전히 방산업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가능성이 높은 얘는 뭡니까? 원청이 뭐다? 방산업체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부를 하도급을 줘서 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들은 뭐 하는 건 맞아요? 생산은 맞지. 근데 얘네는 이 하도급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은 안 받았잖아요. 얘네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 우리 판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왜요? 죄형법정 주의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 헌법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얘네들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건 맞지만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아니라고 해석하니 뭐가 가능하다? 쟁의행위 가능한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쟁의행위는 주체가 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목적이 뭡니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시기는 언제? 거부, 반대, 묵살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정전치라든지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개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봤던 거 조정전치는 45조 2항 체크하시고요. 의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취지가 뭐예요? 분조쟁 회피. 분쟁을 미리 좀 조정해보자 라는 거지 아예 이제 쟁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조정전치를 안 거쳤을 때 어떻다? 이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무조건 정당성 상실하는 건 아니야. 뭘 봐야 돼요?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이런 거를 초래하는지를 봐서 조정전치를 안 거쳤지만 그럼 막대한 운영이나 손해 이런 거는 없어. 그러면 정당성 상실하지 않고요. 조정전치를 안 거쳐서 갑자기 파업하니까 막대한 손해, 예기치 않은 혼란 이런 걸 초래하면 그땐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가 이제 또 나옵니까? 그렇죠. 교섭 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 이거는 어떤 경우? 신청은 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경우? 자꾸 돌려보내가지고 조정 결정이 안 나. 이때 이런 상태인데 조정 전치를 거친 것으로 봐야 되냐? 우리 판례는 조정 기간, 일반 사업은 10일, 공익 사업은 15일만 지나면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찬반 투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찬반투표의 법조문 기억하시고요. 41조 1항. 그 다음에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뭐예요? 그쵸? 민주적 의사결정을 좀 담보하려는 게 이 취지다. 그랬을 때 찬반투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41조 1항의 직비무 과반수 찬성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찬반 투표 언제 해야 돼? 시기의 문제, 그리고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 입장이 변경되죠. 종전엔 뭐라고 해요?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어떤 거?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 담보됐다면 직빔으로 하든 공개투표를 하든 알아서 할 일이야. 그쵸? 근데 최근 판례는 뭐라고 해요? 뭐만 인정을 해줘요? 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41조 1항을 위반한 것은 어떻다? 쟁의행위 절차 정당성 없다. 왜요?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담보되었다라고 해서 그때의 쟁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사실상의 찬성 간주, 손 들어봐 반대하는 사람 없죠? 이러거나 공개투표, 사후 결의, 대리투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정연대로 직빔 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는 뭐의 문제예요? 조정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해도 됩니까? 이 문제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두 가지. 종전에는 조정 다 거치고 해야 돼. 이유가 뭐였어요? 조정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조정안이 나오죠. 그걸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고 해야 되는 거야. 조정하고 찬반 투표 가야 돼. 이게 종전 판례였죠. 이것도 두 가지 입장. 근데 최근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는 시기는 상관이 없어. 이유 세 가지 뭐예요, 여러분? 법에 명확히 정한 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쟁의행위, 단체 행동권은 성격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유권.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노조가 이제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해석상 타당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아예 안 거쳐도 정당성이 상실이 안 되는 마당에, 그렇죠? 이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게 분조쟁 회피지, 금지가 아닌 마당에 조정 거치기 전에 미리 투표를 했다거나 결정 전에 미리 투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부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을 거야. 요런 근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쟁의 행위는 우리 노조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다음 주에 이어서 마저 나가겠지만 이번 주 9회차에 보셨던 9주차에 보셨던 내용들 다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